불공정한 어떤 업무 지시를 한다. 사실은 뭐 하급자가 바로 뭐 거부하면 더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다른 말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소명 후에 지시 이행을 거부한다. 라는 내용이 쭉 들어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불공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거절하게 되어 있다. 그 예시도 밑에 보니까 이런저런 불공정한 업무들이 있더라. 이것을 거절해야 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뭔지를 좀 알아야 어떤 걸 거절할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판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있어서 위반되는 건 부당한 업무 지시 맞겠죠? 뭐 당연하죠. 자, 두 번째,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도 역시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도 역시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시 역시 문제 있다.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 역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유형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실제 이런 사건들을 유형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했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민원 처리에 개입해서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밑에 보시는 수의계약 등과 관련되어서 역시 계약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업체를 선정토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그죠? 이런 건 다 뭐예요? 부당 지시 업무의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보면 인사에 있어서 연고성, 편파석 이것도 다 문제가 되죠. 그죠? 그리고 뭐 골프 부킹, 콘도 예약 이건 뭐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취업 청탁 말도 안 되고요. 또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도록 지시한다. 문제가 됩니다. 아까 알리는 것 자체가 금하는 행위인데 이걸 또 그 밑에 후배에게 지시한다는 건 더욱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런 정도의 유형들이 있더라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봤고요.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여러분,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데 부당한 업무 지시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부당한 업무 지시가 되려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 현저히 제어해야 하는 것, 이런 정도의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있죠. 그죠? 거기에서도 판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업무 권한이 있고요. 그 권한 내에서의 어떤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지시받는 그 상대방이 다소 뭐 불만이 있고 감정이 좀 이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부당한 어떤 게 아닙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기분 나빴다. 감정상의 어떤 불만, 막연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부당한 업무 지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건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의 상사의 지시다라는 건 이제 정당한 업무 지시로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좀 표현의 문제가 좀 있다든지, 혹은 뭐 감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 하급자가 살짝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권장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갑질 예방 교육 등등 할 때 이 비슷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감정상의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조직 문화에 현저한 어떤 저해가 있다라고 하면 뭐 장기적으로 이에 대해서도 개선할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행동 강령이나 법 위반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강령 위반, 법 위반 요 사안과 이 조직 문화적인 측면은 좀 달리 좀